오마이뉴스 조정원 기자와 함께하는 조정훈의 이판사판 정치 이슈와 지역 정치의 뒷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4월 30일 저도 가끔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대구 MBC 시사톡톡에서 TK 신공항 특별법이 홍준표 시장이 천명했던 실질적인 중추공항 건설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비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 좀 짚어봤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 보도는 악의에 가득 찬 편파 왜곡 보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대응할 생각이다. 그간 많이 참아왔다. 예?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라면서 SNS를 통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어서 대구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MBC에 더 이상 보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 기자실에도 출입을 금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하여간 뭐 가끔 보는 장면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오늘은 또 그래도 썩 그렇게 언론과 이렇게 지자체장이 날선 대립을 하는 모습, 그렇게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언론과의 관계가 조금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언론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나오는 건 항상 챙겨보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기사가 나오면 항상 좀 신경을 날카롭게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제 또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게 CBS 라디오의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네. 전화 인터뷰를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셔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그렇죠. 또 연이어서 또 이렇게 언론과 이렇게 어떤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대구 MBC 시사톡톡에서 짚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뭐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길래 홍 시장이 그렇게 나 MBC 거부하겠어, 오지마 기자실, 이렇게 할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사실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때 네. 그 이전에 대구시 그리고 경상북도 또 대구시 국회의원들이 항상 주장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그 3,800m 이상의 활주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추공항을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게 주장이었거든요. 네. 이게 신공항 특별법 초안에는 사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국토위에서 그 심의를 하고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이게 빠졌습니다. 예. 빠졌기 때문에 대구 MBC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대구공항을 이전을 해서 기존에 있는 대구공항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대구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대구공항을 단순히 그 사람들만 타고 내리는 공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물류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물류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주라든지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3,800m는 최소한 돼야 된다. 이게 대구시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이 그 우리나라 유일의 중추공항인데 만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인천공항이 폐쇄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중추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제2의 중추공항은 바로 지금 TK 신공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게 다 빠졌거든요. 이게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시 또는 경상북도가 주장했던 것들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TK 신공항법 통과됐다는 것만 자축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게 MBC 시사톡톡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대구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군공항은 기부대 양형 방식으로 짓지만 대구공항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항만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공항을 짓고 난 다음에는 교통 인프라가 또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특별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대 양형 방식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특별법으로 통과된 공항이 3개나 되거든요. 가덕 신공항이 있죠. 그다음에 있죠. 광주 신공항이 있죠.
또 대구공항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개 공항이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전하거나 새로 건설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국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어느 곳에 더 많이 국비를 투입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 가덕도 같은 경우는 100% 국비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가덕공항은 지금 2030년 그 부산 해양 엑스포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해양 엑스포를 만일 부산에서 유치를 하게 된다면 2029년까지는 공항을 완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쪽에 국비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다면 대구 공항에는 국비 투입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구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2030년 공항 개항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구 MBC의 주장이거든요. 누구나 충분히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대구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났을 일인데 이게 왜 편파 보도고 왜곡 보도인지 네. 홍 시장은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저 잘 이해가 안 돼. 저 이제 시사톡톡이 이제 저도 가끔 패널로 출연해서 토론하는 네. 프로그램인데 이제 제작진이 바뀌면서 프로그램의 이제 형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뉴스 그렇죠. 비하인드에서 이제 심층 그 뉴스에 대해서 심층 그 분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이제 보도처럼 됐는데 근데 이제 왜 뭐 편파까지는 뭐 이해를 하더라도 왜곡이라고 하려면은 네. 사실이 아니게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곡이라는 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저희 이 강수영의 이바구에서 이상원 기자도 한번 비슷하게 다 다뤘던 네.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상원 기자뿐만이 아니라 각계 언론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이미 한 내용이지 MBC에서 처음 뭐 이걸 또 선제적으로 바이든 날리면처럼 선제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유독 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분노가 확 이렇게 치미신 걸까요? 그 전에 MBC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네. 그 선거법 위반 논란을 지금 다뤘잖아요. 아, 그 저기 홍카콜라 그렇죠. 그 유튜브 예, 대구 TV 유튜브에서 예. 홍준표의 치적을 너무 과다하게 지금 홍보하고 있다. 정카콜라가 대구시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네, 그렇죠.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인을 홍보하는 개인 것이 홍보하는 선거법 데는 위반 과다하다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네. 그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조금 심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이번에 또 지금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축제인데 지금 신공항 특별법 통과돼서 축제인데 왜 이 축제에 고춧가루 뿌리느냐 이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삼아도 되는 건데 왜 지금 문제 삼느냐 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뭐 마냥 좋아할 일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게 빠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되잖아요. 사실 바둑을 두더라도 바둑 게임이 끝나면 복귀를 하면서 그렇죠. 뭐가 내가 잘못해서 졌는지 아니면 내가 뭘 잘해서 이겼는지를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귀도 하지 않고 지금 그 샴페인만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걸 지적을 한 건데 이걸 편파 보도다 또는 왜곡 보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홍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사실은 네. 이렇다. 이런 내용은 따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건 없이 그냥 그렇지만 이제 네. 그 대구시 공보관을 통해서 이제 왜곡 편파 보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5월 1일 날이었죠. 네. 5월 1일 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네. 이런 부분이 편파 보도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 내용입니다. 이 잘 보시면은 보도 자료가 예, 이 보도 자료입니다. 네. 근데 이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예. 이게 뭐가 왜곡됐고 뭐가 편파 보도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그 이 보도 자료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TK 신공항 특별법 초안에 있었던 활주로 길이, 중추공항 규정 등이 삭제되어서 신공항에서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대구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 계획 단계 반영 사항이다. 그 정부에서는 이미 이런 내용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에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공항으로 건설되도록 협의 중이다. 어허. 이거는 무슨 이게 확정이 됐다라는 말도 아니고 협의 중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법에 안 들어간 것 때문에 그렇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법에 안 들어가도 정부가랑 협의하고 있으니까 네. 얘기 중인데 왜 안 되는 것처럼 확정을 지어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협의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좀 우려가 있다는 지금 이제 안 될 우려가 있다라는 법에서 그렇죠. 빠졌으니까 그걸 네. 지적하는 건데. 예, 그렇죠.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부대 양여 차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대구시는 예산 활동의 기초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부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은 이미 기재부라든지 정부와 국회도 동의한 사항이다.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게 아니잖아요. 핀트가 조금 안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구시가 지금 이렇게 편파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오히려 조금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비슷한 의문입니다만은 네. 지금 이 문제를 법안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보도한 기자가 네. 언론사가 MBC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언론사에 특히 우리 홍스나이퍼 이상원 기자 같은 경우에도 뭐 별다른 전혀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 유독 MBC만 이렇게 발끈하시는 게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네. 다른 언론사도 다 똑같은 얘기 하던데 왜 MBC만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뭐 지역에 있는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안 하고 있죠. 더구나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30년 개항을 하면 대구는 뭐 천지개벽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이번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신공항특별법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네. 만일 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줬다면 통과될 수 있었을까요? 아,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통과시켰다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통과됐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이야기죠.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현수막들 다 그렇게 많이 네,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대구에 있는 어떤 언론도 네. 야당이 노력해서 통과됐다라는 기사는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편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열심히 해서 그랬다. 심지어 매일신문은 지난해 11월이죠. 신공특별법 통과가 안 되고 있을 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최인호 의원이 부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인데 최인호 의원이 반대해서 특별법이 통과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특별법 통과될 때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거부하거나 그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내에서조차도 그 지역에 따라 찬반이 갈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야당이 노력을 해줘서 통과된 건데 우리는 일방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 그리고 특정 정치인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상원 기자님들이 이 방송에서도 비슷한 이제 지적을 하셔가지고 네. 법안 내용이나 다 이제 공개되는 거고요. 그렇죠. 누구나 접근 가능성이 있는 정보니까 여러 언론들에서 주목하고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네. 그다지 주목을 하지 않거나 뭐 외면을 했거나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중앙 정치인들이 대구 신공항이나 또는 광주 신공항 통과에 대해서 고추 말리는 공항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나눠먹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앙 언론에서도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MBC에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홍 시장 입장에서는 뭐 중앙 언론에서야 비판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우리 지역 언론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시민의 시각에서 궁금한 건 물어볼 수가 있고 법에서 빠졌다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충분히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안심하라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시면 될 거를 네. 화를 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MBC의 입장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겉으로야 당연히 뭐 유감이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속내는 또 아유 또 시장님이 때려주시니까 우리 MBC가 또 주목을 받고 아유 좀 고마워요 이런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맞습니다. 네. 요즘 그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며칠 전에 끝난 대구시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개는 짖어도 그 열차는 달린다.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음.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 MBC 비판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한 건데요. 찌라시 갑질에 고통받는 공직자나 국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서 지금 취재 거부에 대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은 이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MBC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아하. 네, MBC 오늘 입장을 제가 조금 전에 네.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일단 계속 취재를 하겠다는 거죠. 어떤 뭐 대구시에 출입을 하면서 계속 취재를 하겠다. 뭐 보도자료 뭐 정당하게 요구하고 대구시 기자실에 출입해서 공무원들도 만나고 정당하게 취재를 하겠다. 네. 그렇지만 만일 취재 거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네. 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말을 안 하겠다라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물리력으로 취재 거부를 한다면 MBC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상황은 시장님은 MBC가 개라는 거고, 그렇죠. MBC는 시장님 쪽이 개라는 거고, 맞습니다. 너도 나도 다 뭐 개판이네요. 어머 세상에 시민들 네. 입장에서는 뜨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거친 워딩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홍 시장님의 이 언론에 대한 적대적 뭐 태도랄까 이게 이제 처음은 아니잖아요. 아, 많았죠. 네. 예, 뭐 MBC뿐만 아니고요. 뭐 홍 시장이 예전에 경남도지사 할 때도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제 무상급식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경남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반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MBC 그 경남 MBC가 기사를 썼는데 경남 MBC가 그 기사로 인해서 1년 동안 출입을 못했습니다. 어허. 예,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든지 뭐 그 전에도 뭐 토론회에서도 뭐 대화를 하다가 뭐 나는 뭐 답 안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상당히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이 사안을 가지고 어쨌든 이제 원래 홍준표 시장님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네. 이런 모습에 열광을 하고 아주 뭐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고 좀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 정치인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적절하냐 네. 문제 제기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 지역 사회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홍 시장을 비판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반응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경영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특히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지역에는 그 광고를 줄 만한 대형 그 대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 광고에 좀 상당히 그 목매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는 서로 눈치 보기만 하고 있고 대신에 지역 야당에서는 지금 홍 시장의 이런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홍 시장이 이야기한 나는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취재할 공직자라든지 정치인은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취재를 거부하느냐 이건 정치인으로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경북대 그 남재일 그 언론학과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 대해서 언론 기사가 또는 방송이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은 언론중재위에 가서 판단을 구할 일이지 일방적으로 취재 거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구나 홍 시장이 본인은 뭐 취재를 나는 인터뷰 안 해. 나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거부할 거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내서 일절 언론에 대해서
응대하지 마라, 취재 거부하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네. 이거는 너무 그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다른 언론들에게 미치는 또 영향이 있으니까요. MBC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다른 언론에 언론사도, 대해서 네. 오히려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경북 독립언론 유일의 독립언론 뉴스민이 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시 광고 그렇죠. 상관없이 우리는 후원금 받아서 간다. 그러니까 이상원 기자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뉴스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지금 주머니 좀 만지작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후원하는 겁니다. 이때 후원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요. 하여튼 언론이라는 것이 항상 뭐 진리일 수는 없고 언론도 네. 비판받아 마땅할 때가 있고 또 그들의 또 색채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공직자가 중요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민의 관심이라는 시각을 가지신다면 기자의 말이 곧 시민의 일각의 시민 적어도 일부 시민들은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요? 정치인으로서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뭐 이렇게 강수를 두시면은 기존 지지자들은 뭐 열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저변을 넓히는 데는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러닝타임이 다 돼가지고요. 너무 재밌었는데 강수영의 이바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재미있는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